지금 거의 모든 국가의 검색 엔진 포털 회사들이 지금 다 자기네 챗GPT 나누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구글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구글도 바드라는 이번에 챗GPT를 내놓았는데 사실 AI가 개발되면 자본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유는 앞으로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AI 관련 전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챗GPT. 챗GP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의 AI, 대화 AI 개발 경쟁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 정부별로 지금 관련 산업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에서 챗GPT 관련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과연 주목받을 만한 신기술인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 차원에서 어떤 요인들을 체크해야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고 경계할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 챗GPT를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일부에서 뵙겠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사를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가장 익숙한 영역이 AI입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이세돌 프로와 AI 간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세돌이 이겼지만 사실 후에는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AI 바둑을 이긴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쇼크라고 불러질 정도로 사실 앞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올 것이라고 6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는데요. 그날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챗GPT예요. GPT 둘러싸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개념 먼저 정리해주고 논쟁을 제가 해설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GPT에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제가 짚어줄 내용이 있어요. 일단 챗이라는 거는 채팅이잖아요. 채팅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지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거나 혹은 다른 앱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서로 주고받게 하는 게 채팅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마 챗봇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해서 접속하면 요즘엔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대답해 줘요. 그걸 챗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로봇이 간의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챗GPT는 뭐냐? 앞에 채팅과 챗봇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챗GPT라는 먼저 영어 약칭을 볼게요. G라는 거는 generative, 생성이라는 의미입니다. P라는 거는 pre-trained, 사전에 훈련받은 이런 뜻이에요. 자, T는 transformer, 전환인데요. 생성형 초거대형 AI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AI를 장착을 해서 대화형으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답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챗봇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면 챗GPT는 인간과 전반 AI, 여기 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 간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생성해서 대화형, 아까 사람이 주고받는 채팅처럼 이게 주고받는 게 가능한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챗GPT 개념이고요. 누가 개발했냐? 사실은 첫 시작은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이게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AI를 리드하는 기업이에요. 오픈 AI. 미국의 인공지능 AI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는데요. 후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 후에 여기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투자를 누가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해서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전 세계 AI 리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올해 2024년에 오픈AI 매출은 지금 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9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어요. 원화로 30조 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데요. 이 오픈AI라는 기업이 우리가 지금 챗GPT의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픈AI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챗 GPT는 순수하게 텍스트로 대화형으로 여러분 질문한 걸 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화형으로 하지만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DARE2라는 이거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어느 한 회사 이거 하더라고요. 사람이 딱 앞에 앉으면 그 기계가 여러분을 그려줍니다. 기계 앞에 앉은 기계가 이렇게 여러분을 초상화를 그려주거든요. 이게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는 웨이스퍼라고 해서 이거는 자연 언어 처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다 번역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어를 안 배워도 될 정도로 이제는 외국어를 안 배울 정도로 언어 처리 영역입니다. 웨이스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전반적인 우리 생활도 변화시킬 겁니다. 근데 챗 GPT는 왜 이렇게 주목받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짧은 시간에 유저를 가장 많이 확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틱톡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11월 말, 10월 초에 출시해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고요. 40일 만에 지금 1000만 명을 넘은 걸로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1억 명까지 지금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을 지금 달성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검색 엔진 시장이 기존에 이 영역에서 주도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검색에 앞으로 그 흐름을 바꿔놓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구글이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바드라는 이번에 챗 GPT를 내놓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시연에서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구글은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구글 같은 이런 검색 엔진 회사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우리가 키워드를 딱 치고 들어가면 각 페이지가 딱 뜨고 우리가 눌러가지고 거기서 답을 스스로 찾아서 만들었다면 챗 GPT는 말만 하면 답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그 한 페이지 들어가서 읽어서 답을 찾겠어요. 답을 바로 주는데 그 정도로 이 챗 GPT는 지능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이썬으로 제가 그 알고리즘을 하나 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저한테 파이썬으로 그 제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딱 샘플을 짜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줘요. 들어가서 요런 것만 수정하면 님이 원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으로 앉아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이렇게 샘플을 주면 제가 제목점에 몇 개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같은 이런 검색 엔진 업체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챗 GPT가 나와서 지금 거의 모든 국가의 검색 엔진 포털 회사들이 지금 다 자기네 챗 GPT 나눠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은 KT, 네이버, 카카오 지금 다 자체 지금 챗 GPT 나눠겠다고 했고요.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에 중국판에 지금 챗 GPT를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챗 GPT가 각 국가별로 지금 서로가 경쟁하는 영역이 됐어요. 자, 그럼 질문이 챗 GPT가 그러면 그렇게 핵심적인 기술이냐? 사실은 앞에서 제가 알파고 예를 들었지만 이미 6년 전에 인간과 바둑이 주고받기를 한 거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6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방대한 빅데이터가 그동안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AI라는 기술은 70년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논문이 7, 80년대에 나올 만한 논문 이미 학회지에 다 나왔어요. 그 이후로 새로운 기술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 AI가 이렇게 주목받고 마치 새로운 산업처럼 이렇게 되냐? 7, 80년대에는 빅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밥솥만 있고 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라는 전기밥솥 있고 쌀인 빅데이터가 많으니까 드디어 우리 인간을 위한 효율적인 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챗 GPT라는 지금 우리가 주목받는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그 여러분이 쓰는 뭐 어느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 AI가 있어요. KT를 만약에 TV를 보면 진이라는 게 있고 뭐 삼성 스마트폰을 쓰면 빅스비가 있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대화형 AI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로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새로운 거라기보다도
지금 빅데이터가 방대하게 싸우면서 이런 혁신형 서비스가 점점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지금 선도하는 국가가 일단 한국, 중국,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 GPT 영역에서도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려고 각 지방정부별로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데, 여기 이 연합뉴스 자료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금 AI 관련 기업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베이징에만 1,048개 AI 기업이 있고요. 여기는 중국 전체 기업의 29%가 북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AI 관련 인재를 북경시에서만 4만 명이 넘는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선포를 했고요. 지금 전체 관련 종사자가 60%, 종사 6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베이징 시정부가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 GPT는 이렇게 히트를 쳤지만 사실 검색 엔진 빅리는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인기가 없었고 시장 점유율이 3% 이내로 굉장히 작아서 우리 주로 구글 쓰잖아요. 구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에 챗 GPT 히트에 입어서 지금 빙에 챗 GPT를 얹혀가지고 선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구글도 자체 지금 챗 GPT 내놨지만 이번에 아직도 미완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발 놓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챗 GPT는 그러면 만능인가? 우리가 지금 과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얘는 배워준 것만큼 답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몇 번 써보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달리 감정이나 그리고 같이 공감한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하고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답을 아주 그럴듯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작성해준 답이 맞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AI가 답해준 게 정확한지 교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각 국가별로 이 챗 GPT 기능이 더 향상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서요. 이게 얘가 배워가지고 답해주는 거 보니까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그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AI가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우리 인간의 뇌회로를 그대로 구현하는 쪽으로 AI 기술이 먼저 쭉 발전해 오다가 후에 지금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아주 똑똑한 친구한테 100개의 지식을 주는 거랑 좀 둔한 친구한테 1000개의 데이터를 주는 게 누가 답을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를 실험해봤더니 좀 둔한 친구한테 1000개의 빅데이터를 주는 답이 더 정확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 나오면서 지금 AI 전반적인 발전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덜 똑똑하지만 꼭 인간의 뇌를 그대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 덜 똑똑하지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줘서 거기서 딥러닝 시켜서 답을 주는 게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방향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챗 GPT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확도가 더 높아지려면 결국은 누가 관련 데이터를 많이 쌓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챗 GPT가 예를 들면 이번에 네이버에서 내놓는다. 그럼 생각해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는 한글 관련 답을 누가 더 정확하게 할까요? 오픈 AI가 한국 관련 질문했을 때 더 정확한 답을 할까요? 네이버가 동일한 상품 냈을 때 동일한 질문했을 때 누가 정확한 답을 더 많이 하는가요? 아무래도 한국 관련 자료, 한국 관련 데이터는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럼 그 챗 GPT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 관련은 사실은 오픈 AI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관련 챗 GPT는 중국에서 바이두가 내놓은 게 더 어닛이라는 건데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국가별로 관련 챗GPT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게 더 정확성이 높을 수도 더 높다.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죠. 앞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확실한 게 있어요. 대부분 이미 정형화된 답이 있는 직업들은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우리 9시 뉴스 하잖아요. 뭐 9시 뉴스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뉴스만 전달하는 이런 직업은 앞으로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결국 정형화된 기사를 쓰거나 이게 답이 있는 경우의 수를 갖는 이런 직업, 기존의 직업들은 다 AI가 대체할 겁니다. 여러분 오픈 AI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질문에 다 그럴듯하게 대답해요. 오히려 시를 작성하라면 시도 굉장히 잘 작성해요. 어머니란 주제로 한번 시를 쓰게 해보세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로 굉장히 인간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지금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접한 콘텐츠의 90%가 생성형 AI가 다 대체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잘 만드냐는 AI가 잘 만드냐 사람이 잘 만드냐는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봐요. 풍경화를 지금 그리는데 사람이 앉아 그리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 관련 풍경화를 쫙 그렸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러면 그 화가가 이름이 만약에 지명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가치가 높아지기 힘들지만 만약에 AI 보고 그래라면 AI는 전 세계의 모든 관련 환경 관련 그림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 지구가 사라질 지구 위협하는 모든 풍경을 다 갖고 와서 거기 그거 가지고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훨씬 더 우수한 AI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각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결국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내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 있는 지식의 유한대에 향해서 답을 내놓기 때문에 누가 AI가 만든 콘텐츠가 더 우수할까요? 우리 그냥 어떤 작가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만든 콘텐츠 더 우수할까요? 답은 AI가 더 우수할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왜? 방대한 빅데이터 기반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 크게 변할 거고요. 상당히 AI가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산성이 이런 걸 챗GPT나 오픈 AI 이런 내노 이런 서비스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오픈 AI가 내는 챗GPT 같은 이런 거를 나의 도구로 잘 활용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죠? 그 뒤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내 그대로 갖다가 내 활용한다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뭘 하는 거랑 이런 거를 안 쓰고 그냥 기존 옛날 방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걸 한다는 거는 경쟁력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이 챗GPT 같은 이런 AI를 스마트형 AI, 대화형 AI 그리고 이런 툴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달라질 거다.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AI가 개발되면 자본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유는 앞으로 상당 부분이 AI가 스스로 내용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AI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수익 창출. 아까 콘텐츠가 AI가 콘텐츠를 만들면 그 콘텐츠가 수익이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누구한테 속하네요? 그럼 인간이 도대체 뭘 하네? 그럼 그 수익을 누구한테 배분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지배 구조 그리고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AI가 만드는 사유재산권은 누가 소유해야 되고 어떻게 분배해야 돼 이런 우리 사회의 기본 근간에 많은 기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상당 부분 내용이 있는데요. 제한적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릴 건데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챗GPT 시대 이제는 누구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내가 챗 GPT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그 뒤에 방대한 데이터를 내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빅데이터 앞에서 누구나 기회가 평등해졌어요. 과거에는 거대한 자본가만이 갖고 있던 정보량을 이런 획기적인 제품 하나가 나오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방대한 데이터가 내 앞에 왔어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누구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은 세상에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뭐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생산성이 비약적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파도에 휩쓸려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핑을 즐기는 이런 사람이 혹은 이런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관련 챗 GPT 관련 이런 대왕의 AI 그리고 AI 시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녕하쇼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하나는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지금은 어렵죠. 네. 그러나 보시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성을 개척하려면 어떤 전략 혹은 어떤 방안 혹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제가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점을 갖춰야 된다고 혹시 뭐 비슷한 조언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대한민국 중소강기업이 여기는 CS 현장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베네티안이라는 전시회장에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푸드테크, 스타트 기업들이 주로 전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주 한인상공회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십니다. 성망은 황병구 회장님이신데요.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 모셨으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황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번 CES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물론 저희들 그 회원사 기업이 많아서 또 이게 참여도 하시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 온 목적은 사실은 세계 그 한상 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20년간 한국 내에 각 지방을 돌면서 하시다가 한상 역사상 처음으로 제21차 세계 한상 대회를 저희들 그 상호에서 미주 총연합회가 유치를 했고 남가주 오렌지 카운에서 이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올해 10월 11일부터 그래서 14일까지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금년도 한상대회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첫째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러 왔고 또 온 김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 뵈서 또 다른 일들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저도 사실 그 한국에서 하는 우리 한상대회 많이 한 세 번쯤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하는 우리 그 한상대회는 그러니까 메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로 지금? 메인 주제가 이제 띠니 스마트 한상이라고 해서 스마트 한상. 뭐 스마트 CD, 스마트 푸드, 뭐 스마트 또 다른 그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지금 한상대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역대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보통 한상대회를 이렇게 한번 하면 전 세계에서 얼마 많은 한인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한 45개 국가에 계시는 한민족 한상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또 많이 올 때는 한 60여 개 국가에 계시는 그 한민족 한상들이 오시는데 아마 금년에도 뭐 60개 이상 국가에서 실제 그 현장에서 기업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한민족 한상들이 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해외에서 한상 대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중에 배경. 가장 네. 중요한 게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한상 대회 한국 내에서 할 때는 한민족 한상들과 한국에 있는 밴드들하고 이제 이 저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 한상이 해외를 나가서 실제 개최국에 있는 주류 네. 기업인들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목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하게 됐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상대회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 기업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뭐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 인적 자원과 기업 자원을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이라든가 또 한국 국가 내 지역 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오픈돼서 그렇죠.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한상 기업들하고 해외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방향을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거네요. 이제 뭐 글로벌 시대에 네. 걸맞는 이제 행사를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데 아. 저희가 이제 이번 한상 대회는 사실은 이 한상 대회를 유치하기 전부터 네. 제가 이제 챔버 오브 USA 네. 소위 한국을 말하면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그렇죠. 그 대한상공회에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챔버 오브 USA에도 저희 아. 단체가 멤버로 조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속에 보면은 수출입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 단체가 역사가 한 100년이 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주로의 일은 네. 교수님께도 잘 아시지만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보면 한 80%가 해외 그렇죠.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수입이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수입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일과 네. 또 우수한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 이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단체에도 저희는 이제 멤버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상 대회는 정말로 한상 역사상 처음 해외에서 하기도 하지만 한상 역사상 처음으로 이 방대한 미국 시장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바이어들을 대거 이제 저희들이 모실 계획을 가 있고 또 제가 이제 하는 목적은 뭐냐면 교수님도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네. 세계 어디를 내놔도 넘버원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 국가가 뭐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자랑을 많이 하고는 있죠. 네. 그렇지만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통령 함자를 아는 미국 국민이 20%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손치더라도 그걸 아는 미국 국민은 과연 그렇죠. 몇 프로가 되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상품을 이 방대한 미국 시장에 그냥 한번 선을 제대로 보이고 그렇죠. 또 이걸 이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매칭을 하는 그렇죠. 그러한 일을 이제 한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한상대회지만은 네. 적어도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도 처음 하는 미국의 한상대회가 가장 아주 훌륭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네. 솔직히 아주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우리 회장님을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일단 한인상공회의소라는 거는 한국에 있는 우리 한인 기업들이 주로 네. 회원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CS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연관지어서 여쭤보면 이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지금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영역이 산업 인더스트리 영역이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네. 그 미주 50개 주에 네. 저희들 상공회의소 지역 챕터가 78개 지역 챕터가 50개 주에 이제 분포대가 있습니다. 또 여기 구성원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네. 우리 회원님들이 보면은 뭐 짧게는 30년, 네. 길게는 50년, 60년 전에 이 네. 나라에 그러니까 1902년도인가요? 인천 제물포항에서 처음으로 102명의 이민자들이 하와이 수수밭으로 이제 처음 배를 타고 시작했던 네. 그 이민 역사가 금년에 120년 됩니다. 그렇네요.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긴 세월을 이곳에서
한옥물만 파고 그렇죠. 자기 사업을 성공시킨 분들이세요. 그렇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많은 회원들이 30년에서 50년 동안에 이곳에 살면서 한옥물만 파고 네.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주 수많은 다양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으로 멤버로 계시고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네. 이건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대단히 훌륭한 프로페셔널한 기술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로 지금 결집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단체를 활용을 해서 네. 이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미 양국 간의 통상 교류도 좀 이제 이번 기회에 확대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용토를 이번 기회에 이 방대한 미국 시장에 좀 넓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훌륭한 그 회원들의 자원이 있는 단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상공회소가 지금 총연합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1년에 어떤 프로그램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게 참 욕심 같으면 네. 한 2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나라가 아시다시피 워낙에 넓어서 맞습니다. 사실 줌 회의를 한번 하려 해도 서부 이쪽에 네. 만약에 시간이 오후 네. 5시 하면 네. 동부는 이제 저녁 8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제 시차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이제 줌 회의도 상당히 이제 시간 문제를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네. 이 행사하는 거는 워낙에 넓어서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1년에 예. 한 번 정도는 이제 워크숍을 합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예. 회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총련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네, 근데 네. 워크숍을 할 때 교수님처럼 훌륭하시는 경제학 교수님들을 모셔서 앞으로 이 미국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강연도 어디로 갈 듣고. 건지에 대해서 듣고 네. 또 그 경제 흐름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냥 보합세를 갖고 가야 그렇죠. 되는지 현금을 좀 어떻게 그렇죠. 좀 홀드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총회를 하면서 네, 네. 그간에 있었던 뭐 사업 평가도 하고 아. 또 총련에 대한 뭐 금전 출납부 같은 것들도 좀 이제 상세히 보고 돌리고 그래서 한 네.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꼭 하고 또 그렇지만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예. 그렇지만은 이제 네. 그 안에 또 이제 각 지역 상공회의소끼리 또 지역 내 자기들끼리도 이제 많이 뭐 교류하는 5개, 거죠. 10개 이런 팀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또 별도로 그렇겠죠. 또 이래 뭐 활동 많이 만나서 이제 하겠네요. 활동도 하시고 또 이 몇 개 팀들은 요즘 이제 그 팬데믹이 말이죠. 네. 와가 뭐 경제를 어렵게 하고 힘든 면도 있었지만 이제 줌으로 회의하는 문화를 상당히 확장을 해서 맞습니다. 이제 몇몇 단체들끼리 또 줌으로 늘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맞습니다. 정보들 같이 공유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지역별로 하는 거기서 강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때 교수님 몇 분 모시고 강의를 주- 들었다고. 중국 경제하고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네. 이쪽으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주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상의하네요.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한국 기업들이 한계는 뭐냐면 대기업 말고요.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이 해외 나갈 때 2차 밴드, 3차 밴드로 해서 제품을 공급했는데 이제는 전체 사회가 수평 구조로 가면서 이 중소기업들 자체가 이제 글로벌성을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한인 기업들이 전 세계 다 나가 있고 또 이 미주 지역에도 정말 많은 우리 훌륭한 한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우리 본토 중소기업들과 이 제품들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미주에는 우리 한인 기업들의 이 훌륭한 이 인적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 간의 어떤 제 보기에는 좀 좋은 어떤 협력 구조라든지 혹은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밖에서 보시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성을 개척하려면 어떤 전략 혹은 어떤 방안 혹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지난 10월 달에 네. 상공회의소 미주총연합회 한국 사무소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 네. 그걸 왜 했느냐면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아무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문을 두드리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반리 찾아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무소를 하나 개설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네, 이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대단히 훌륭한 프로페셔널한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일찍와가 이 자리에서 자리 잡은 우리 선배 그렇죠. 교포분들은 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옆도 뒤도 볼 시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 기업도 완전하게 성공을 하셨고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뭐 변호사, 의사 다 시켜놨고 이제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맞습니다. 내 참 꿈에도 못 있는 모국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네.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한국에는 어떤 종류의 중소기업이라도 그렇죠. 미국 진출을 원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걸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좋네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방송이 워낙에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분들이 네. 방청을 하시는데 네. 이거 보시고 행여 저희들에게 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많이 의뢰를 하신다면 네. 저희들이 아주 좋은 기꺼이 것 같아요.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원하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연방 조달 사업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원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너무 좋네요. 예.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저희들이 아주 공신력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또 굉장히 이게 신뢰받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네. 전 미주 지역에 다 있고 이러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서울에 지금 서울 사무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적극적으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오셔가지고 상담하거나 이런 면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제가 이 방송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주에 지금 진출을 하고자 하면 두 가지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다 진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 미국이란 거는 꿈의 어떻게 보면 나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우려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지금은 어렵죠. 네. 그러나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전체적인 거를 짚어보면 네, 사실은 해외에 진출하려면 첫째 돈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4, 5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예, 자립력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기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확실히 있어야 있어야 되고요. 예. 자금과 기술력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이쪽에서 이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저 단체가 뒷받침을 해드려서 네. 절차를 밟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두나 정도만 있으면 진출을 하시는데 네, 그 시기가 네. 제가 볼 땐 지금이다. 오히려 지금 제일 지금이다. 좋다. 네. 지금이 이제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땅값도 떨어지고 다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네. 요럴 때 경제적으로 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요럴 때 오히려 와서 시작을 하면 그렇죠. 이 회사가 자리 잡아가 생산하고 판매 들어갈 때까지는 2, 3년 걸리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때쯤은 그렇죠.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네.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황을 맞을 수가 있다. 그렇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게 다 말씀- 맞을지는 몰라요. 좋은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또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또 우리 한인 기업들이 이 미주 지역에 진출했을 때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게 하나는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과 또 이 미국의 경제 환경이고 말씀하신 위기 때는 기회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오게 되면 인력 자본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나 자기는 충분한 인력 자본 확보 가능한데 미주 지역에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인력 자본을 확보하려면 어떻습니까? 이런 처음으로 오는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네. 그게 조금 어려워요. 아, 그게 이제 사실 네. 훌륭한 기술자를 네. 미국 안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아주 뛰어난 그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한국에서 기술자를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일반 노동자들은 네. 이쪽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음. 한국이 청년 실업률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늘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에는 청년들도 모시고 오면 좋죠. 맞습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 영어도 다 잘하시고 맞아요. 머리도 워낙에 좋고 네.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팀들이 와서 또 기업도 성장시키고 본인도 이 자리에서 자리 잡아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보면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현재 한인상공회의소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죠. 아, 지금 한인상공회의소 우리 네. 기업들도? 예, 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 유능한 청년들이 오게 있으면- 되면 우리 한인상공회의소도 되게 좋겠네요, 기업인들이. 그럼요. 아. 예. 방송을 예.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꿈을 크게 갖고 한국 공개는 너무 경쟁력이 크잖아요. 지금 너무 세니까 사실 잡잡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를 잘하시고 또 해외에 대한 좀 관심이 큰 분들은 우리 한인 상공회의소라 여기 조직 서울사무소도 있고요. 또 오늘 방송 보면 뭐 연락하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연락하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추가로? 상공회의소 미주총연합회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네. 미국 속에 계시는 우리 회원사 기업들이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자기 기업을 키워나가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렇죠. 게 저희들의 본질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이제 그 일을 많이 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가 역사가 한 40년이 넘었는데, 네. 차세대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차세대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 분과위원장이 미 전역을 돌면서 차세대를 뜻이 있는 사람을 모아라고 시켰어요. 네. 뭐 들어가는 경비 저희들 단체가 다 대주면서 했는데 네. 지금 한 200명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년 3월, 4월 그 사이에 텍사스 쪽에 그 휴스턴에서 한 200명 차세대를 모아놓고 이제 컨퍼런스를 할 건데 이제 차세대 육성 사업을 좀 제대로 하고 그네들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좀 성장하게 만들면서 좋네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맞습니다. 잘 심어드려서 맞습니다. 우리 이후에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회장 임기가 한 2년 되다 보니까 네. 마치고 나면 새 회장이 나오시다 보니까 이 직전 회장이 만들어 놓은 사업이 꼬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사업본부라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예. 글로벌 사업본부가 이제 역대 회장들이 해온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만들어줘서 이 단체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좋네요. 발전해 나가게끔 이제 좋네요. 그것도 회사 이제 한임하고 상관없이 만들어 놓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한 40년 이상 되는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증명할 만한 뭐가 자료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역사 기록물 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잘 만들어서 이 단체가 탄탄하게 예. 성장을 하게 만들고 또 이 단체 뒷받침할 차세대들도 아주 탄탄하게 여기 이제 같이 합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 모든 우리 상공인들이 꿈에도 못 있는 대한민국 그 중소기업 제품 이것을 이 방대한 미국 시장에 네. 한번 제대로 한번 공급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일들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너무 네. 좋네요. 지금 네.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은 거의 다 됐고 예.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미국 시장에 이제 선을 보이는 거는 금년도 한상 대회 때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정말 목숨을 걸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뭐 방송이라든지 혹은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줘서. 그래서 네. 공개적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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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경제학 지식 네. 이거 제가 앞으로 줌으로라도 좀 자주 모시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들 회원들에게 예. 아주 훌륭한 경제 정보를 좋죠. 좀 많이 예, 예. 제공해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 세스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 한인상공회의소 달라스 전 지회장이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2024년 한상대회 조직위원회 기업유치위원장이신 김현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나요? 섹터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네. 저는 뭐 백그라운드는 예. 그 엔지니어고요. 엔지니어시구나. 네. 한국에서 무역을 오래 하다가 네. 20년 전에 지금 미국에 와서 달라스에 오셨어요. 네, 달라스로 직접 와갖고 클리닝 서플라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2023 CES 지금 현장에 오셨잖아요. 예, 예. 오시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안 교수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그
한상대회를 네. 올해 네. 21차로 열리게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 네. 저희가 기업을 어. 유치하기 위해서 네. 또 한상대회가 뭔지 그렇죠. 그런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CS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사실 그 한상 대회는 계속 한국에서만 열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울산에서도 열렸고, 제가 창원에서도 열린 적이 있고, 한 3번쯤은 참석한 것 같아요. 저는 금융이다 보니까 파이낸스 섹터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면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지금 미주에서, 특히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거죠? 예, 이번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아, 거기서 열리네요. 그래서 전 세계 60몇 개 나라에 우리 한인 기업들이 와야 되잖아요, 예. 미국에. 그러면 워낙 뭐 한국을 잘 하시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무역도 하셨고, 또 우리 미국에도 오래 계시고, 뭐 두 지원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우선적으로 중국이나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거기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한국을 제외한 네. 그 한상들, 네. 예를 들어서 중국, 그렇죠. 베트남, 그렇죠. 일본 네, 있는 그 한국 맞습니다. 기업들. 네. 저희 상공회에서는 미주에 78개 상공 지역 로컬 채태가 있어요. 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아. 좋습니다. 그분들을 또 네.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네. 또한 그 한상대회는 외교부 산하의 재동포 재단이 갖고 있는 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중국에 계신 분, 그렇죠. 일본에 계신 분, 동남아에 계신 분 그런 기업들을 그렇죠. 저희가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0월에 열리는 우리 이 한상 대회는 좀 이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예, 선호하는 산업군이 있나요, 혹시?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잘 아시는 바와 네. 같이 CES면은 네. 전자제품을 그렇죠. 새로 IT라든지 뭐 이런 전자 쪽이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한상 기업들은 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 종합적인 그렇죠. 트레이드 쇼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네. 저희가 특히 한국이 대한민국이 강한 쪽 네. 지금 뭐 IT 쪽도 강하고 그렇죠. 메디컬 디바이스도 강하지 않습니까? 음. 그 분야별로 그렇죠. 저희가 그 캐테고리를 정해서 네.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CS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우리 한인상호선의 회원 기업들도 여기 2023년 여기 CS에 많이 참여했나요? 아마 네. 참여하신 기업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 거기 상호회 조직해서 오고 이러지는 그렇지는 않은 않습니다. 거죠. 개인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기한테 일부 네. 레포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전체 미주에 있는 한인 기업들 주로 어느 산업에 많이 그래도 뭐 다 골고루 있겠지만 예. 그래도 보통 어느 업종이 많더라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에서 지금 20년 동안 그러니까요. 생활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계속 비즈니스 현장에 지금까지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미국에 저같이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민 1세대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그분들은 한 1.5세대 예, 1.5세대. 네. 예. 2세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 완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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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으로 저는 그 비즈니스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 1세대들은 대부분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분들은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언어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배경의 문제라든지 그렇네요. 미국 사회도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영업들 그런 그렇네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어떤 기능적인 면을 그렇죠. 활용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요. 네. 그다음에 1.5세대들은 네. 그분들은 1세대들이 와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미국에 왔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네. 언어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렇죠. 문화의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갖다가 그래서 자식만큼은 좀 더 잘 되게 그렇죠. 또 대한민국도 부모들은 그렇죠. 4세기에 대한 교육 열정이 높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5세들은 네. 1세대들하고 좀 틀리
좀 더 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쪽에 전문 잡을 가죠. 분야예요. 전문 분야에. 오. 예를 들어 그 교수라든지 우리 안 교수님처럼 변호사라든지, 예. 그다음에 CPA라든지 회계사, 의사라든지 의사 무슨 사자 의사. 들어가는 걸 많이 하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세 분들은 이제 완전 미국인이겠네요. 완전 미국인이기 때문에 네, 한국어를 못하는 아, 거죠 보통. 이세면 거의 이세면 거의 못한다고 못하죠. 봐야죠. 근데 가정 교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또 다르겠네. 좀 많이 좀 틀리겠지만은 어. 그 이세들은 또 네. 분야가 좀 많이 좀 차이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세는 그냥 미국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기 특장에 맞게 자기 뭐 어릴 때부터 네. 완전 이 문화에 살았으니까 뭐 모든 영역을 그냥 다 알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네. 어렸을 적에는 음, 자기가 음. 미국인처럼 살지 모르지만은 네, 나이가 들면서 네, 정체성을 네. 알게 돼요. 그렇죠. 한인들의 가족이라는 거를.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인 사회를 또 돌보게 되고 아무래도 미국 사회에 있더라도 주류 사회에 있더라도 그렇죠. 한인 커뮤니티에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뭐 거의 20년 넘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성공도 하셨고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붙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이런 면에서 어떤 도움되는 말씀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점을 갖춰야 된다고 혹시 뭐 비슷한 조언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네, 대한민국 중소관기업이 네.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이 한상대예요. 한상대회 잘 활용하고. 그렇죠. 네. 한상대에 네. 참여를 하면서, 하시면은 네. 저희 미주 총상연맹의 그 조직을 이용해서 아, 저희 미션이 네. 이거 어떤 그 네.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 확실하게 참여하는 네. 기업이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400개 부스가 마련된다 그랬지만 네. 부스에 연연하지 않고 예. 200개라도 잘 준비된 업체들이 왔으면 미국에 좋겠다. 예. 그 진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게 기업 유치위원회뿐만 아니고 네. 원어원 비즈니스 매칭 섹션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필요한 비즈니스 매칭은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해줄 수 있네요. 그렇죠.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예. 그 부분을 원어원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서 그 미국에 그러겠네요. 진출할 수 있도록 네. 그 도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네. 10월달 행사도 10월달 마감이 끝이 아니고요. 네. 5월 말에 마감이 돼요. 5월 말에 5월 말에 마감이 돼서 그때문에 다 돼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네. 준비를 또 해야 주의 돼. 예. 사전에 네. 마케팅을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럼 왔을 때 딱 이렇게 매칭할 그렇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기업 유치원에서는 프리 마케팅하고 네. 5월 달에 마감해서 10월 달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마케팅을 잘해서 성사가 되면 더할 날이 없겠죠. 그렇네요. 또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 기업체들은 사후에 그렇네요. 계속적으로 미주총상회 중소기업 지원 마케팅 팀이 있어요. 네.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기업들, 한인상호소 회원들로 있는 기업들도 좋고요. 그냥 한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업체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스타트업 개념으로 하잖아요. 먼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러면 엔젤 투자라든지 뭐 VC, 벤처 캐피탈, VC라든지 사모펀드, PE가 들어와서 성장시키는 이런 스토리를 가서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인 기업, 유니콘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금 우리 한인 기업들이 이 파이낸싱 네. 이 면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네. 혹은 이런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나요? 네.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어려움이 없나요? 파이낸싱. 뭐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네. 저희가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그걸 그런 활용해서 하고 파이낸싱, 예. 그다음에 제가 어. 기업 유치위원장이지만은 네. 조직위원장 밑에 5개 서브 커미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VC 인베스트먼트 포럼 그게 커미티가 있고 펀드위원회가 스타트업 예. 피칭 아, 그 위원회가 있어요. 또 그 부분 있네요. 오늘 참석을 못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계신 방호열 회장님이 그거는 맡고 계세요. 잘 알아요 제가. 예, 네, 예, 방 예. 회장님. 예. 그래서 방 회장님 통해서 우리가 어, 줌으로 2번이나 만나서 맞아요. 인사했었죠. 그걸 그래서- 주로 이거 그렇죠. 하시네요. 그때도 안 교수님 와서 맞습니다. 세미나 할 때도 발표했잖아요. 우리
한 7, 80명부터 맞아요. 제가 모였잖아요. 발표, 그때도 맞아요, 들어왔었죠. 맞아요. 저는 이제 달라스에 직접 맞아요. 들어와서 맞아요. 네. 기억나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 갖고 있는 그런 그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또 한국에 있는 네. 그 VC뿐만 아니고 이번에 미국에 있는 VC들도 참가하게 돼요. 그렇네요. 그분들이 또 한국의 좋은 스타트업, 유니콘, 좋네요. 베이비 네. 유니콘 그 네.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그 부분들을 발굴해서 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우리가 만남의 장을 이번에 한상 대회를 통해서 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런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네. 이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네. 그 미주 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저희가 그 유급으로 네. 돈을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렇죠. 완전 전체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저는 달라스 있지만 맞아요. 여기 올 적에도 맞아요. 개인 다 자기 실비랑 개인, 들어와서 비용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도와주려고 하는 네. 거죠. 네.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각 지역 상공회의다 미션이 있지만은 네. 첫 번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카 커뮤니티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맞아요. 두 번째는 대부분 지역 상공회장님들이 네. 중소기업들,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거 네. 도움을 주는 거를 예. 두 번째 미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언어에 대한 그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연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있는 많이 도와드리고요. 예. 많이 홍보하고요. 예. 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도록 또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혹은 사후에서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렵게 모셨습니다. 황병구 청 회장님과 또 기업 유치위원회 기위원장님을 모시고 10월에 열리는 우리 해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1기 한상대회 여러분들이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가장 또 위기가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 열리는 한상대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로 확신하고요.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네트워크 활용해서 본토에 있는 우리 한인 기업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기업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상부상조해서 글로벌의 가장 큰 기업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